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력발전과 수력발전 이외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화력발전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발전, 세 번째는 수력발전입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합이 수력발전보다 많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원이 여러 가지여서 단일 발전원으로는 수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 각각의 발전량보다 많습니다.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의 연소를 통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수력 발전은 댐 안에 물을 가둬서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원자력 발전이라고 부르는 핵 발전은 핵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핵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한 고압의 수증기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화력 발전과의 공통점이 바로 고압의 수증기를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열을 얻는 방식에 있는데, 화력 발전의 경우에는 화석 연료의 연소를 통해서 열을 얻는다면 핵 발전의 경우에는 핵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겠죠. 핵 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안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의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내 본 건데요. 우리가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물질은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235는 불안정한 원자핵인데요. 여기에 저속의 중성자를 흡수 또는 충돌시키게 되면 이 불안정한 원자핵이 크립톤과 바륨 그리고 3개의 고속 중성자로 분열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라늄 1개와 중성자 1개의 질량합은 바륨, 크립톤 그리고 3개의 고속 중성자의 질량합보다 더 크거든요. 핵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질량 결손이 열로서 방출되는 것입니다. 핵분열이 1회만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핵분열 시 발생한 이 고속의 중성자를 감속제를 이용해서 저속의 중성자로 바뀌게 되면 이 저속의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에 흡수되면서 핵분열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겠네요. 이 전체의 반응을 우리는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핵발전소는 이 연쇄 반응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열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화력발전, 수력발전, 핵발전은 발전 과정 또는 그 전후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핵발전의 경우 핵 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개발 및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꼽는 첫 번째는 태양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나눌 수 있는데, 태양 열을 이용해서도 발전을 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라고 부르는 패널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식입니다. 태양전지는 가정용 계산기에 쓰이는 것부터 대단위 발전 단지까지 다양한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데, 한 개의 태양전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대단위 발전 단지에서는 태양전지 여러 개를 연결하여 충분한 전력을 얻습니다. 태양전지는 성질이 다른
반도체 두 개를 접합해서 생산하는데 이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전하를 띤 알갱이가 분리되면서 전위차를 형성하고 전위차가 발생한 두 전극 사이에 도선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태양전지에 작동하는 원리를 간단히 나타내 보았습니다. 태양전지는 성질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반도체를 이용을 하는데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태양전지에 태양빛을 비춰주게 되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경계면 PN 접합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PN 접합면에서 전자가 들뜨게 되면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들뜨게 되면서 원래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던 자리, 전자가 차지했어야 하지만 비어있는 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이 자리를 우리는 양공 또는 전자 정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게 되면 전자와 양공이 형성되는데 이것들을 전자양공쌍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는 자유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N형 반도체를 통해 전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양공은 P형 반도체를 통해서 전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음전하가 P형 반도체에서는 양전하가 쌓이게 되면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극과 P형 반도체에 있는 전극 사이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차이를 우리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전력이 발생한 태양전지의 두 전극에 도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태양전지는 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면서 직류 전류를 형성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직류 전류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전원장치는 건전지입니다.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듯이 태양전지도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는 부분과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할까요? 네, 바로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의 역할을,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 그리고 에너지원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날씨나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일 발전원으로 태양광 발전 다음에 전기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방식은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바람의 양이 많고 날개가 클수록 많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겠죠. 풍력 발전은 바람의 양이 풍부해야 하기 때문에 산간 지역이나 아니면 바닷가, 최근에는 해상 발전 단지들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간단하고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람의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의 과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될지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